자, 유형 7,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풀 문제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기는 해. 근데 내가 이거를 계산문에서 다 언급은 했던 내용이야. 문제가 많지 않아서 체화까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는 두라고 언급은 했어. 뭐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덩달아 얘네들도 독립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 넷 중에서 하나만 독립이어도 나머지들이 다 자동으로 독립이 돼. 어렵지 않은 결론이야. 그리고 내가 또 누차 강조했던 게 여기 또 있는데,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라는 말을 보면 뭐만 하지 말고 뭐도 해라. 자꾸 필요 충분 조건만 생각하지 말고 독립의 정의도 좀 염두를 해라. 그래서 독립의 정의가 뭐였는데, 이게 안 나와 있네. 그냥 써볼까? 독립의 정의가 이거였지.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A가 일어날 확률로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독립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다라는 말을 보면 필요 충분 조건만 생각하지 말고 독립의 정의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 자, 그런데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야. 여기서 A, B가 독립이라 그랬기 때문에 A랑 B를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 독립의 정의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A랑 B가 독립이라고 하는 순간 A랑 B여도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 둘 가지고 필요 충분을 쓸 수도 있고 정의를 쓸 수도 있겠지. 얘네 둘 가지고서도 다 필요 충분을 얘기할 수 있고 정의를 쓸 수 있겠지. 그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얘기할 거야. 그런데 선생님, 이거 뭐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유도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이 유도하는 과정은 뭐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고,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고,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보여줘도 나머지는 다 유사하니까 그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될 거야. 하여튼 먼저 자, 기억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 개념이겠지만, 요거 배반이면 종속이지 배반이면 독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A와 A여는 배반이잖아. 그러니까 뭐 독립인지 아닌지 뭐 따져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종속이야. 니은은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다. 또 틀린 얘기지. 종속이라고. 자, 디귿.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여도 독립이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알고 있자고 이제.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유도를 해줄 거야. 그 유도 과정은 알아두시길 바래. 그래서 뭐 하면 돼? A랑 B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PA 곱하기 PB가 PA 교비이면 얘네가 서로 독립이냐고 물어보잖아. PA 곱하기 PB여가 PA 교 B여가 성립하냐? 이것이 성립하냐를 확인하자는 거야.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 왼쪽을 오른쪽으로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쪽을 잘 변형해서 얘가 되게 만드는 것과 얘를 잘 변형해서 얘가 되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알려줄 거야. 그래서 먼저 이걸로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를 잘 정리해볼게. 얘 건드릴 거야. PA 곱하기 B, B여니까 1-PB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이거 해보니까 PA 마이너스 PA 교비지. 그런데 이게 사실 PA 교비라고 바로 쓰면 안 되지? 정신 나갔어? PA 곱하기 PB지.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얘로 바꿔칠 수 있겠지. 이것을 이용할 거니까. 이것이면, 이게 성립하면 이라는 상태니까 얘를 이용할 수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에서 A 교비를 뺀 거기 때문에 순수한 A, 즉 A 차집합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다시 A 교비의 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지금과 같이 왼쪽을 잘 변형해서 오른쪽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 이번엔 요것도 해볼게. 오른쪽을 잘 변형해서 왼쪽이 되게 만들어 보자. 오른쪽에 있는 거 똑같이 거꾸로 가면 돼, 사실 거꾸로. 저 PA, 이게 요 A 교 B의 여라는 건 말 그대로 PA 마이너스 PA 교 B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가면 돼, 그냥. 이것을 이제 요렇게 바꿀 거고, 거기서 PA로 묶을 거고, 1-PB를 B여로 바꾼다면 얘기 끝났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들도 독립이 되는 걸 유도해 볼 수 있다. 알아두시라고 시간 내서 설명하는 거겠지? 자, 필기가 잘 되셨으면 일단 또 대따기를 해 봅시다. 같이 해볼게. 자,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요러냐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뭐라 그랬지? 독립의 정의 꼭 염두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것들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잖아? 꼭 득달같이 풀어 제끼는 놈들이 있어. 막 뭔가를 막 해가지고 같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보자마자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부터 써 제끼면서 그냥 득달같이 이것만 쓰려고 하는 애들 무조건 있어. 얘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맞는 말이야. 정의 그 자체야. 정의 그 자체.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 서로 독립이면. 다음 니은 A, B가 서로 배반이면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고, 서로 독립이면 이러냐. 자, 이건 뭐냐? 독립이면 얘랑 얘도 독립이라 그랬지. 얘랑 얘가 독립이니까 맞지? 이게 바로 연쇄작용이야. 또 디귿 같은 걸 풀겠답시고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또 필요 충분 조건부터 쓴 다음에 이거 열심히 바꿔가지고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야? A여랑 B가 독립인지 확인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인 상태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A, B가 독립이면 A여랑 B도 독립이니까 성립하겠지, 당연히. 이런 거라고. 이게 연쇄작용이라고. 뭘 더 길게 풀 게 없어. 다 개념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야. 뒤에 가서 한 번 더. 비슷할 텐데 한 번 더 강조할 거야. 자, A, B가 독립이래. 이것도 PA고 이것도 PA야. 그냥 같은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독립에 정의 쓴 거야. A, B가 독립이면 얘랑 서로 독립이라고, 종속 아니라고, 틀린 거고. A, B가 독립이면 요거 뭐라고 하면 돼? 그냥 PA라고 하면 돼. 요거 뭐라고 하면 돼? 그냥 PA여라고 하면 돼. 왜 그렇지? A, B가 독립이면 A여랑 B도 독립일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독립의 정의가 들어간 거지. 이게 연쇄작용이라고. 이쯤 되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 돼. A, B가 독립이라고 했지만 나머지도 다 서로 독립이므로 걔네끼리도 정의도 되고 필요 충분도 되고 지지고 볶고 다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성립하냐, 이거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되는 거지. A, B가 서로 배반이면 A, B는 서로 독립이다, 틀린 거지. 우리 아까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그랬어. 얘는 지금 배반이면 독립이냐 그럴 수가 없다고. 뭐라도 하세요. 구경하시든가. 지금은 이거 계속 해야 돼. 자,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할 얘기들은 다 했는데 이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거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얹어 줄 거야. 뭐 공간이 없으니까 난 그냥 여기다 필기를 할게. 자, 이거는 내가 뭐 과정까지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런 결론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결론을 가지고 활용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우리 A, B가 독립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A, B여, A여, B, A여, B여, 얘네들이 모두 독립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표에서 좀 장난질을 해볼 수 있어. 자, 뭐냐? A랑 A여, B랑 B여를 나타내는 이런 표가 있을 때, 여기도 개가 있을 거고 여기도 개가 있겠지. 개라는 건 합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A, B, C, D, E, F. 알파벳은 좀 싫으니까 다시 바꿀게 그냥. 자,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A, B가 독립이면 이 표, 딱 요 표여야 돼. A랑 A여, B랑 B여. 요 표에서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해. 1대 2대 3이랑 4대 5대 6이랑 7대 8대 9. 이건 지금 가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세로로도 성립을 해. 세로로도 1대 4대 7이랑 2대 5대 8이랑 3대 6대 9. 가로로 비율이 다 똑같고 세로로 비율도 다 똑같다는 이런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해. 왜인지 궁금하면 따로 물어봐. 결론까지는 어차피 필요는 없어서, 그 과정, 유도하는 과정은 필요는 없어서 결론만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 그 과정에서 쓰이는 게 이 개념인 거야. 그럼 다시 A, B가 독립이면 이 표에서 이게 성립하거든. 그러면 이게 거꾸로도 된다는 거야.
이게 성립하면 A랑 B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개념은 이제 언제 제일 유용하냐? 앞에서 배웠던 요 6-3. 자, 6-3이 딱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이 문제, 이 문항 표현 기억하셔라. 독립이 되도록. 요 문항 표현이야. 독립이 되도록 미지수를 정하는 거. 독립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 요 문제가 지금 방금 배운 저 표. 물론 여기 또 당연히 그냥 A, B, C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겠지? A랑 B, 이렇게 둘이서 독립이 되도록인데 그 표가 요런 상태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 비율 관계가 성립하면 된다고. 또는 비율 관계가 성립하면 독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빌드업을 위해서 미리 표로도 좀 만들어 둔 거거든?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어. 얘 대 얘 대 얘가 얘 대 얘 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가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얘랑 얘의 비율만 보면 될 것 같아. 얘네 둘이 비율을 보니까 5로 나눠볼까? 15 대 24야. 3으로 또 되네. 5 대 8이야. 아, 이거 5 대 8이야. 5 대 8이야. 그래야 돼. 독립이려면. K는 50이야. 얘가 80이니까 이거 50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표를 만들면 되게 편해지거니와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더군다나 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날먹이지. 자, 국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국내 영화의 여집합이 해외일 거고 액션 영화의 여집합이 코미디 영화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그치? 액션이랑 코미디 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근데 뭐 딴 영화도 있으면 얘기 달라지는 거고. 근데 하여튼 딱 이런 상태. 보니까 뭐야? 13 대 40이야. 13 대 40. 그럼 얘네 둘도 13 대 4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160한테 40분의 13 곱하면 돼. 50이네. 그래?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비율 관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도 독립이래. 그 말은 독립이 되도록 정하라는 걸 테니까 C도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을 테니까 4 대 5네. 120이네. 자, 이쯤 되면 이게 왜 유용한지 결과는 또 어떻게 써먹는 건지 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